자, 오늘도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스태틱까지 했습니다. 스태틱까지. 그래서, 이제, 스태틱의 마지막 예제였고, 자, 예제 중에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자, 4-12번. 뭐 따로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뒤에 예제가 있어가지고. 스태틱까지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예제를 좀 볼 건데, 예제. 요거 한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클립스 화면은 잘 보이시죠? 채팅으로라도, 대답만 좀 해주십시오. 한 분만, 이렇게. 예. 채팅, 예, 알겠습니다. 채팅으로.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예제는 다 끝났고, 그죠? 밑에 예제를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한 게 챕터 4에 있는 거 12개 예제를 했습니다. 12개 예제.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중간중간에 피규어라 나오는 거는 우리 PPT에 있는 예제들 중에 추가적으로 나온 예제들인데 이제 중복적인 예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요거는 내가 설명하면서 들어갈게요. 자, 요거 액박 뜨는 거는 왜 뜨는가 눈에 좀 잘 안 들어올 건데 제가 클래스 두 개로 나눠 놓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요 메인이랑 요 서클이랑 클래스랑 두 개 나눌 거고 뭐 세 개까지 나눠도 됩니다. 맞죠? 최소 두 개로 나누라 했고 자 여기서 빨간 줄이 나는 이유는 기본 생성자가 없어서 그렇다. 진짜 오래된 거죠? 질문하고 하면 시간 많이 가서 안 갈 겁니다. 기본 생성자가 요거는 매개 변수 한 개를 갖는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요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줘야 된다. 빨간 줄을 없애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 만들어주면 된다. 그쵸? 나중에 예제 보면서 한번 또 정리하고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뭐 왁구라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도 축약해서 씁니다. 이렇게. 줄 아끼려고 한 줄에 이렇게 다 쓰기도 한다고. 기본 생성자. 그럼 여기 사라지는 겁니다.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18번 없고 19번. 19번 보면 19번 예제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한눈에 보이려고 복습하기는 좋다. 그죠? 자, 서클이랑 클래스는 멤버 변수, 생성자,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인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오브젝트 1이라는 거랑 오브젝트 2라는 거랑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노마가 하고 싶은 거는 진짜 객체를 obj1으로 만들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newcircle2라는 진짜 객체를 obj2로 만들고 그 다음 s에 담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객체를 연결하는 포인터를 하나 더 만든 거였다. 그쵸? 오브젝트 2를 s로 바꾸고 2를 1으로 바꾸고 요거 이제 자료 구조할 때 보면 값 바꿀 때 템프 변수에 값 바꾸는 거 있잖아요. 값 바꾸는 거. 그러니까 A라는 데 변수가 들어있고 B라는 데 변수가 들어있다. 예를 들어서 A에는 1이 들어있고 B에는 2가 들어있어요. 근데 서로의 값을 바꾸고 싶어야 된다. 그쵸? 그러려면 템프라는 변수 한 개 더 주고 바꾸잖아. 그거랑 같은 원리인 거죠. 그쵸? 아니 뭐냐니까 여기 보면 이런 거잖아. int A는 1이 들어가 있고 int B는 2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바꾸려면 A와 B를 서로 바꾸고자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려면 int temp라는 거 하나 더 만들어서 그쵸? int temp는 뭐 0으로 만들든지 그죠? 뭐 사실은 요거는 선언만 해줘도 쓰레기 값이 있지만 되는 거고 서로 바꿔주는 거다. 그쵸?
아니 A를 B에 넣고 B를 A로 넣으려다 보니까 임시 변수에다 한 개 중간에 담아놓고 그릇에 두 개가 담겨있다 바뀌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 원리를 여기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TEMP에다가 첫 번째로 2에 있는 거, B에 있는 값을 담아놓고, 그죠? 그럼 B에 있는 거 템포에 담았으니까 이제 B는 지워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B에 있는 거를 쟤를 비워도 되니까 A로 옮기고 옮겼습니다. A를 B로. 그렇죠? 원래 B에 있던 거는 지금 템포에 있으니까 그러면 템포에 있는 거를 다시 어떻게 하냐면 템포에 있는 거를 A로 옮기면 A와 B가 바뀌는 거잖아. 그렇죠? 템포에 있는 거 맞나? 그렇죠? 이렇게 하면 A와 B가 서로 교체가 되는 거잖아. 그죠? 요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자, 정확하게는 다른데 A와 템포나 B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눈에 들어 있는 값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 템포는 B에는 2가 있으니까 뭐 여기에는 2가 될 거고. 그죠?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이렇게. B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B에는 A의 값이 들어와 있으니까 1이 들어와 있을 거고, 이제 바꿀 거고. 그 다음에 A에는 템포의 값이 현재 2가 있으니까 2가 될 거고, 이렇게 바뀐 거잖아. 두 개 치환하는 거. 이거는 값이 바뀐 거고 똑같은 원리를 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은 원리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값이 아니라 주소가 담긴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소. 정확하게 레퍼런스가 담기는 거죠. 레퍼런스가. 그래서 그 레퍼런스가 OB1과 OB2에 있었고 요거는 임시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템프, 똑같은 템프. 그래서 B에 있는 거를 OB2에 있는 거를 S에 담고 이제 옮겨놨으니까 얘는 이제 여기다가 겁니다. 맞죠? 바꿔 놓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OB2에 있는 걸 S에 놓고 OB2에 있는 걸 B로 놓고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렇죠? 뭐야 이거. B에 있는 거를 S로 넣어 놓았으니까 맞나? 좀 헷갈려. OB1에 있는 거를 잠깐 OB2를 S로 놓고 맞죠? 맞나? 이렇게 하고 여기서 치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OB1에다가 S에 있는 걸 집어넣고 이러면 두 개가 깔맞춤해서 바뀌긴 하겠죠.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를 바꾸는 거, 이렇게 참조점을 바꾸는 거. 그래서 여기는 참조점을 바꾸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참조점을 아예 안 주고 싶다고 할 때 널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널로.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예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천천히 보시고, 그죠? 뭐 요런 거는 멤버 변수 쓰면 안 되긴 하는데 게터 세터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조금, 그죠? 치환이란 말은 연결 포인터를 바꾼다, 참조를 바꾼다, 레퍼런스를 바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22, 23, 24는 뭐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 콜바이 레퍼런스인데 레퍼런스는 객체랑 배열 요거 했으니까 요건 체크해서 넘어가도록 할 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메서드 샘플 나오는 거는 메서드 오버로딩에 관련된 겁니다. 오버로딩은 정리하면 메서드 이름을 똑같이 쓰는 거고 뒤에 개수가 다르거나 개수가 만약에 같더라도 두 마리더라도 인마랑 인마더라도 형이 다르면 됩니다. 맞죠? 형. 뭐 인트 더블 돼도 되고 여기 뭐 더블 인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그렇죠? 인트 더블 해도 되고 두 개는 다 다른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컴파일러 입장에서 한 가지만 더 보면 여기에 내가 1,2를 넣으면 내가 1,1을 여기서 사용을 하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거를 알 수가 있다고. 사용을 할 때. 여기는 1.1, 2.2니까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게 더블이란 걸 요걸로 보고 알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게. 요거는 정수고 요거는 더블이란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실수라고 인식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 플로정 실수. 이거는 뭘 보고 판단하냐면 1.1이 더블이냐 플롯이냐는 이 문자 그대로 리터럴을 보고 판단하는 거였죠. 1.1F라고 들어오면 플롯으로 판단하는 거고 이게 1.1로 들어오면은 더블로 판단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는 좀 헷갈리는 거지. 요것도 한 요 정도로 쓰는데 뭐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합니다. 이게 인티저인데 이게 만약 이걸 쇼트라고 하면 둘 다 인티저인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면 쇼트와 그냥 인트를 구분할 수 있는 리터럴로 제대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보통 그렇게는 잘 안 해요. 쇼트랑 인트랑 이렇게 써서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두 마리가 만약에 이게 두 마리가 똑같으면 인마 입장에서는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마가 개수가 똑같으면. 만약에 리턴 값 다른 거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거 그렇죠? 무조건 매개 변수랑만 관련이 있는 거다. 이렇게 아시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요거는 메소드 오버로딩이니까 그 뭐 계속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요 정도만 하고 복습도 다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스태틱에 관련돼서 좀 예제가 계속 나오는데 스태틱은 뭐 중요하긴 합니다. 스태틱이 많이 쓰이진 않는데 꼭 필요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마지막 시간에 이거 계속 하면서 나왔는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태틱 샘플에 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일반 멤버 변수죠. 멤버 변수를 그 뭐 값을 세팅해 주는 세터 함수 정도가 될 건데 뭐 셋은 아니고 요거는 내가 지정해 주는 건 아니까 m에다가 20 넣고 뭐 m에다가 30 넣고 자 변수가 스태틱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뭐 순서를 좀 옮겨 보겠습니다. 예제랑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변수는 원래 두 개 묶어 줍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요 함수 g라는 함수 h라는 함수 인마도 어떻게 보냐면 스태틱 변수 m을 갖다가 값을 뭐 20으로 맞춰주는 거 이건 30으로 할당해 주는 거 뭐 이런 함수란 말이에요. 두 마리가. 근데 요거는 일반 메서드잖아. 그렇죠? 좀 구분을 지어보면 일반 메소드고 그리고 연마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메소드입니다. 근데 둘 다 멤버 메소드예요. 이것도 멤버 메소드고 이것도 멤버 메소드예요. 근데 인마는 일반 메소드인데 연마도 멤버 메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멤버 메소드란 말은 나중에 객체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고 그런데 요거는 멤버 메소드보다는 뭐 클래스 메소드 이런 식으로도 이름을 많이 붙이고 근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용하는 거. 자, F라는 메소드랑 G랑 H라는 메소드랑 이렇게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만드는 관점에서 한번 뭐 사용할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객체를 여기서 S1, S2 일단 이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객체 변수죠. 아직까지 객체 안 됐습니다. 맞죠? 자, S1이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요 오른쪽에 있는 진깔 객체 딱 만들어서 우측에서 왼쪽 S1에 딱 넣으니까 S1이 객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객체에다가 요 메서드 위주로 먼저 봅니다. 메서드에 G라는 메서드를 사용했다는 거는 요 G라는 거는 뭐냐면 일반 메서드죠. 그러니까 객체점 메서드로 접근을 하는 거고 그러면 F라는 메서드는 어떻게 합니까? F라는 것도 보면 자 S2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F2라는 것도 똑같이 해서 S2, F2 썼잖아요. 그렇죠? 스태틱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한 개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객체를 만들어서 아니면은 F가 스태틱이니까 여기다가 S
S2 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S2가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냐면 클래스 이름 있죠? 좀 비켜라 이게. 스태틱 샘플이라는 클래스 있죠? 클래스 점 F 가로 열고 닫고 해서 뭐야? 요렇게 쓸 수 있는 기능이 한 개 더 추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방법이 이것도 스태틱으로 쓸 수 있다.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이 위에 게 스태틱 방법은 사용 방법 1. 그렇죠? 굳이 이름을 짓자면 사용 방법 2. 근데 이게 추천입니다. 추천. 스태틱을 쓸 때는 객체를 만들어서 쓰기보다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클래스명을 써서 접근을 해줘나. 왜냐하면 스태틱은 공유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공유 메서드이기 때문에 어차피 S1이나 S2나 뭐 F를 쓰면은 S1, S2, S3 다 바뀐다고 그쵸? 그 안에 있는 스태틱 안에 있는 놈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F라는 메소드 안에 F라는 메소드는 호출할 때 사용할 때 이 두 가지 방법. 객체를 만들어서 쓰느냐 객체를 만들고 사용 여기 있는 거고 이거는 바로 클래스명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이제 만드는 부분에서 조금 체크를 해볼게요. 약간 복잡해진 것 같지만 천천히 뭐 별거 없어요. 지금은 뭐 N은 지금 일단 쓰지도 않고 있고 그죠? 자 여기 M에 대해서 하면 많은데 그러면 M이라는 변수가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일단 변수잖아 그쵸? 어쨌든 엄마도 여기 뭐냐면 멤버 변수잖아 그쵸? 멤버 변수 임마도 멤버 변수고 똑같아요. 근데 임마는 스태틱이란 거지. 스태틱도 멤버 변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뭐 클래스 변수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쵸? 자, 스태틱은 어떻게 하면 M 자체도 접근할 때 스태틱 샘플.m으로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잖아. 그죠? 지금 뭔 말이냐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놨잖아. 요 M을 접근할 때 요 방식 말고 마찬가지로 스태틱 샘플.m은 50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사용 방법 1이고 똑같은 짓 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M이라는 변수에 50을 집어넣은 거고 M이라는 변수에 50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용할 때. 그럼 당연히 이게 추천 아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추천을 떠나서 예제에서는 지금 스태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디폴트 때문에 뭐 추천을 떠나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됨이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M 자체가 원래 변수잖아. 그렇죠? M 자체가 변수기 때문에 변수는 직접 접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객체 지향의 기본이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퍼블릭이고 아니면 지워주더라도 인마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해요. 이렇게 지워주더라도. 근데 원래는 뭐 공유 변수더라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빗 써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가 당연히 접근이 안 되겠죠. 이게. 그죠? 당연히 접근이 안 된다고 이렇게. 그죠? 자, 당연히 이렇게 하면 접근이 안 되고 또 보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객체를 만들어서 접근하는 거랑 뭐 클래스를 만들어서 접근하는 거랑 결국은 추천이라 했지만 이것도 사용하면 안 됨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변수는 우리가 이제 뭐 막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게 변수는 그냥 우리는 전부 디폴트 이렇게 막 선언해서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엄격하게는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프라이빗을. 멤버 변수는 뭐 스태틱이건 아니건 멤버 변수기 때문에 직접 접근을 안 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인마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이 M에 접근하려면 M에 접근할 수 있는 G, H, F 같은 메서드를 통해서 전부 M을 다루는 메서드이죠. 그렇죠? 메서드를 통해서만 다뤄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값을 이렇게 할당을 못 하는 거지, 이렇게. 그죠? 두 마리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게 결국은 이렇게. 깔을 맞추려니까 깔이 안 맞아지네. 됐습니다. 변수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뭘 또 한 개 체크를 하냐면 이건 일반 멤버 메서드고 두 마리는 웬만한 스태틱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M이라는 스태틱 메서드는 일반 멤버 메서드나 두 마리 여기나 둘 다 사용을 해도 무방한가? 뭐 이거는 정확하게는 스태틱 샘플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멤버들이기 때문에 인마는 여기서 G에서 쓰든 H에서 쓰든 F에서 쓰든 무방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쓰는데 일단 여기서는 빨간 줄 안 났죠?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인마는. 그럼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빨간 줄 안 났으면 저 밑에서 사용할 때도 문제가 없느냐 그걸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GH 자 여기 보면 G를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G 맞죠? 그리고 H를 쓴 것도 문제가 없죠, 그렇죠? 여기서 뭐 또 예를 들어서 해보면 돼. S1.GH 전혀 문제가 없잖아, 그렇죠? 빨간 줄이 나지 않잖아, 그렇죠? 뭐 실행은 돌려보면 나오는 거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G를 쓰든 H를 쓰든 F를 쓰든 전혀 상관이 없었다. 단지 F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때 여기죠, 그렇죠? 저 사용 방법이 두 개잖아요. F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건데 인마 같은 경우에는 객체점 이걸로 사용할 수도 있고 클래스점 이걸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인마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사용하는 걸 추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를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 스태틱 멤버 변수랑 스태틱 메서드의 관계 뭐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태틱 멤버 변수 같은 경우는 일반에 써도 되고 객체로 써도 되는데 만약에 스태틱 멤버 변수를 일반 메서드에서 쓰면 요 일반 메서드 쓸 때 인마는 클래스 변수처럼 접근을 못 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G 같은 경우를 쓸 때 이렇게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G를 쓰는데 static sample .g 이렇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G라는 메서드 자체가 스태틱이 아니기 때문에 스태틱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못 쓴다고 했죠. 당연한 이유는 G가 스태틱이 아니므로.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맞죠? 이렇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스태틱에 대해서는 계속 좀 이제 설명을 한 게 스태틱에 대한 왜 쓰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그렇죠? 근데 그 변수를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런 규칙에 의해서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태틱의 의미는 결국은 사용되는 곳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만들어줄 때 변수라는 놈, 스태틱 변수라는 놈, 스태틱 메서드라는 놈 두 개가 따로 있을 거다. 그죠? 다시 정리해 봅시다. 스태틱 멤버 변수 M이란 놈은 일반 메서드나 스태틱 메서드에서 다 사용될 수 있다. 그죠?
인마는 직접적으로 안 사용되니까 메서드를 통해서 사용돼야 될 거고, 그래서 이 중에서 뭘 추천하느냐면은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요. 스태틱 멤버 메서드를 스태틱 메서드에 넣어놔갖고 쓸 수도 있지만 일반 메서드에 넣어서도 많이 씁니다. 지금은 딸랑 지금 M밖에 하는 게 없어서 이런데 메서드라는 거는 복합적인 기능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스태틱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또 하나 있는 게 여기 한 개 더 봐야 될 게 이런 것들. 메서드가 어떻게 하냐면 void F 다음에 Z를 한 개 만들어 볼까요? Z. 자, Z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H라는 함수를 불러오는 거. 그렇죠? H라는 함수 불러오는 거. 그렇죠? 아이고 G를 부르면 그냥 단순히 요거 한 개 불러오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제일 뒤에다가 요것도 프린트하면 에러 나겠죠? get세터 get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S2에 G라는 메서드를 불렀다. 아무런 문제 없다. 그죠? 문제 없음.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개 더 만들어 봅시다. 복사해서. G2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뭘 만드냐면 여기 있는 F라는 메서드 있죠? F라는 메서드를 여기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F라는 메서드를 불러왔습니다. 맞죠?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는 F라는 거는 스태틱 메서드잖아요. 그렇죠? 스태틱 메서드. F는 스태틱 메서드입니다. 스태틱 메서드고 자, F는 스태틱 메서드고 자, 스태틱 메서드를 G2에서 불러온다. 그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S2에서 잠깐만 G2 맞나? 혹시 잘 불러와지지? 잠깐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뭐 출력하는 건 없으니까.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서 M을 잠시만 열어놓을게요. 잠깐만 봅시다. M이 스태틱 변수 M이고, 자, M. 그리고 G2를 부르면 F로 가고, F는 5를 할당하고, 그렇죠? 마지막에 그러면 5. 잘 문제없이 잘 들어가지 왜? 잠깐 좀 헷갈렸어. 스태틱, 그죠? 제가 뭐라 알렸더라. 그러니까 요 일반 메서드에서 일반 메서드 부르는 거 원래 당연히 되는 거죠, 이거는. 메서드 G에서 일반 메서드 G에서 일반 메서드 H 사용 다른 말로 호출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자, 요거랑 경우의 수를 다 본 거예요. 일반 메서드 G2에서 스태틱 메서드 F 호출 딱 비교해 보는 겁니다. 맞죠? 스태틱 메서드 F를 호출해도 여기서는 요거는 뭐냐면 스태틱 메서드 호출한다 해도 어차피 이 입장에서는 뭐냐면 다 봐야 될 게 결국은 스태틱 샘플의 전부 멤버들이잖아. 그렇죠? 전부 멤버들이라서 여기서는 스태틱이 붙건 안 붙건 내부에서는 똑같은 메서드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만들어 볼까? G3를 만드는데 만드니까 제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스태틱. 자, 스태틱 메서드고, 그쵸? 스태틱 메서드 G3에서 자, 스태틱 메서드에서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하는 거. G3는 스태틱 메서드고 F라는 놈도 위에 보면 스태틱이잖아요. 그쵸? 스태틱에서 스태틱을 부른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빨간 줄 아무것도 안 났습니다.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제 이렇게 해놓고 밑에 가서 그냥 사용을 하면 된다고. 사용할 때는 임마가 스태틱이니까 클래스명으로 접근이 가능할 걸 거고. 그래서 밑에 어떻게 되냐면 뭐 똑같이 해보면 S2에다가 G3였죠? 전혀 사용하는데 문제 없다, 그죠? 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샘플 .g3 됐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G3에 따라서 이게 스태틱이기 때문에 사용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뭐 일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됐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요건 일단 요만큼만 정리해 놓고 자, 형태도 이제 좀 옮겨 보겠습니다. 요거를 뭐냐면 클래스를 새로 하나 만들게. 스태틱 샘플이란 걸로. 이름도 좀 이상해요. 스태틱 샘플이란 클래스가. 자, 형태로 해놓고 이제 우린 다 했으니까 빨간 줄 나는 건 중복이 일어나서 빨간 줄이 날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한눈에 보는 거는 여기 좀 편하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안 맞아. 뭐가 안 맞지? 잠시만요. 포블릭으로 하고. 오타가 있나 잠시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태틱 샘플 클래스 뭐라고 나오나 뭐라고? already define. define 안 돼 있는데. 여기 안 지워졌네. 그쵸? 요거 때문에. 못 봤습니다. 위에 가려가지고. already define. 자,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쓰는 거. 스태틱 샘플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외부 클래스 아까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해야 사용법을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멤버 변수 있고 조금 깔을 좀 맞춰줄게요. 이렇게. 이게 클래스고 그쵸? 이 클래스를 쓰는 거 요거 메인인데 그쵸? 메인에서는 이걸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사용하는데 대한 거. 그래서 일반 메서드랑 스태틱이랑 나중에 이제 여러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시게 되는 건데 두 개 섞어서 쓰면 그 관계 있잖아요. 그쵸?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모든 케이스를 그냥 전부 다 해본 겁니다. 이렇게. 그 목적은 공유를 위해서 쓰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요런 거는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자, 그 다음에 36번 보겠습니다. 36번.
잠깐만, 뭐 똑같은 거야. 잠깐만. 자, 36번도 똑같이 돼 있네. 그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피규어 36 똑같은 거고.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잠시만 화면을 잠깐만 조금 교체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을 조금만 교체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이제 교체가 됐는데 요거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실습 예제들 있잖아, 그죠? 요런 것들이 요 안에 있는 예제들이라는 설명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번 시간에 뭐 간단하게 앞에 것까지 했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 창이 아니잖아. 지금 4장 PPT 잘 보이시죠? 이렇게. 이 화면이. 음, 잘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수업을 할 때 질문하고 이런 거 지난 시간까지 좀 했는데 요 내용 있잖아, 그쵸?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도 이제 이해할 정도가 되실 겁니다. 이건 그림으로 훨씬 더 친절하게 되어 있는 거고 설명이. 저는 이제 코드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이클립스로 코드를 이제 했으니까 그걸 복귀하면서 기억 안 나는 거는 이 설명 보고 여러분들이 반대로 다 하는 겁니다. 좀. 사실은 원래 이 PPT대로 한 다음에 코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론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가시기는 하는데 실제 코드가 더 중요하잖아, 우리 그렇죠? 코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코드 같은 걸로 뭐 이렇게 두서없이도 하고 막 하는데 나오는 대로 막 합니다, 죠? 근데 이 예제 위주로 해서 딱 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요 이제 그림 설명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죠? 그래서 저도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드릴 건데 여기 꼼꼼하게 전부 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 방법을 일단 5장 상속까지 간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5장. 왜냐하면 객체 지향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끝이 났고요. 근데 이제 객체 지향 중에서 뺄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상속이란 말이에요. 상속. 근데 상속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상속을 구현하는 거랑 다시 말해서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상속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우리는 상속을 만드는 것도 배우긴 배우겠지만 우리는 만들어서 구현하고 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뭔 말이냐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상속을 사용하는 거를 많이 할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바로 만들어진 거는 지금 어디서 코딩을 하냐면 뭐 일반적인 PC 프로그램은 자바로 만들어진 게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는 자바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자바로 안 만들었습니다. 맞죠? 이 클립스 자체도 자바로 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웃긴 거는. 전부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만들었고 파이썬이나 큐티 같은 윈도우 베이스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PC 프로그램보다 더 많이 쓰는 거는 모바일 프로그램 많이 쓸 거고 네, 그러면 자바는 어디서 써야지냐면 웹 서버 같은 거에서 많이 써야진단 말이에요. 그죠? 웹 서버 같은 게 뭐냐면 뭐 스프링 같은 서버라든지 자바 서버로 UI가 없는 엔진 같은 거에서 많이 쓰고 두 번째로 안드로이드에서 자바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드로이드에서. 자,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상속이라는 거를 그럼 언제 쓰냐면 안드로이드를 예를 들었을 때 상속이란 거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만들어주는 부모 클래스를 내가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거 이런 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자, 그러면 PPT를 이제 상속 PPT를 일단 상속 PPT로 바꿔놓고 하겠습니다. 어디 갔니 상속? 첫 시간이니까 잠시만요. 화면이 안 보여. 자, 상속 요걸 볼 건데 자, 상속에서 보면
상속. 자, 상속을 할 때 보면 이제 상속에 대해서 뭐 이제 내용을 쭉 배우긴 할 건데 상속을 왜 사용을 하는가 맞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속을 구현을 우리는 하긴 할 거예요. 이게 기초다 보니까. 근데 실무나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할 때는 뭐 진짜 내가 고급 프로그래머가 아닌 이상에 맞죠? 엔진 개발자가 아닌 이상에는 여러분들이 상속을 사용하는 경우를 배워야 된다고. 상속을 그러니까 구글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내가 구현하는 거. 스프링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내가 내 클래스를 만드는 거. 그렇죠? 아니면 메인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거.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상속받는 거. 그게 또 어디 들어가냐면 뒷부분에 이제 GUI 같은 것도 나오고 이벤트 처리 같은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GUI나 이벤트 처리 같은 게 나오면 거기에 인터페이스 같은 게 또 나온다고. 그러면 상속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클래스 말고 인터페이스라는 걸 배우게 될 거고 인터페이스 되게 중요합니다. 인터페이스. 웬만한 그 이벤트 처리에는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벤트 처리랑 상속이랑 두 가지에 대해서 뭐 객체 지향에서는 뺄래야 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객체 지향 부분 4장 챕터랑 여기 5장 챕터에 나오는 상속 부분을 하게 되면 객체 지향은 거의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응용해서 쓰는 겁니다. 쓰는 거. 쓰는 건 양적인 거라고 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아직 안 올려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지금 47분밖에 안 됐지만 한 4시까지 좀 쉬도록 하고요. 요 피 할 때마다 바뀌어. 자, 요거 이불로 내가 미리 안 켜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제 하실 때 실습 예제는 여러분들이 일단 독해한다고 생각하시고 영어 공부를 하면 맞죠? 여기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고 돌려보고 코드를 안에서 수정해서 돌려보면 되겠죠. 제가 하는 것처럼. 그리고 과제 하실 때는 이제 여러분들 만들어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돌려보실 때 어떻게 하냐면 뭐 제일 처음에 간단하게 했는데 워크스페이스를 이게 예제가 좀 많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제가. 실제 예제가 많으니까 이게 프로젝트가 되게 많은 겁니다. 이게 단위가 뭐냐면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그래서 프로젝트가 많으니까 한눈에 들어오기가 여기다가 또 밑에 요만큼 또 하면 이게 막 너무 많아지니까 요 단위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워크스페이스 단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워크스페이스는 뭐냐면 스위치 워크스페이스 바꾸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현재 워크스페이스는 워크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름을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ch 5장이니까 5로 바꿔볼게. 5로 바꿔가지고 런치를 할게요. 그러면 이클립스가 껐다 켜지면서 왼쪽에 있는 이거는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 있는 거고 그래서 런치 이렇게 눌러주면 껐다가 켜질 겁니다. 그리고 저장 안 한 것들 저장하라고 할 거고 편하게 봅시다. 한번 꺼졌다가 켜면 또 이게 공유 화면이 닫히겠죠. 아마 한번 닫힐 겁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줌 특성상 지금 이클립스가 껐다 켜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클립스가 꺼지는 바람에 아마 화면이 확 바뀌었을 겁니다. 이게. 이클립스가 켜지면 내가 다시 공유를 걸게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거라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되게 느립니다. 지금 이클립스 켜지고 있는데 렉이 좀 심하게 걸리네 이렇게. 자, 켜졌고 잠깐만요. 그러면 자, 내가 손을 대기 전에 바로 공유를 다시 걸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뜨지?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되게 느리다. 오.
단축키를 좀. 자, 화면이 이렇게 뜨면 여기 다시 여기 뭐냐면 패키지 익스플로러다 그쵸? 아무것도 없잖아 그쵸?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죠? 뭐 웰컴 창 이런 거 지워주시면 되고 화면은 잘 보이시죠? 이클립스 다시 켜진 거? 그래서 여기다가 코드를 관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잠시만요. 라이브라서 그래요 이게 화면을 다 공유해주고 싶은데 이게 할 때마다 바꿔줘야 돼가지고 이걸 다 못 보여드리니까 내가 좀 아쉽긴 하네. 자 설명을 위해서 다시 계속 화면이 좀 바뀌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화면을 바꿨는데 여기 보면 워크스페이스란 폴더를 내가 기본으로 잡아놨잖아 그죠? 여기에 코드가 내가 미리 복사를 해놨는데 ch05 이렇게 복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압축을 풀면 ch05 프로젝트 폴더가 나오겠죠? 그래서 C 드라이브에 그러면 아까 워크스페이스 ch0을 새로 만들었잖아.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을 거란 말이야. 그죠?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내가 상속에 관련된 거를 소스 코드를 넣었습니다. 맞죠? 자, 일단 먼저 준비를 해서 넣어 놓고 그다음에 다시 화면이 또 좀 바뀔 겁니다. 이게 좀 요것만 잘 되면 편한데. 자, 그래서 임포트 프로젝트 뭐 임포트 있잖아. 그렇죠? 뭐 임포트 프로젝트를 하셔도 되고 여기서 보면 임포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임포트 누르시면 제네럴 안에서 요 팝업 창도 보이시죠? 팝업 창 안 보이나? 팝업 창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젝트 폴더 프롬 아카이브 한 다음에 디렉토리 자체를 다 들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워크스페이스가 아니라 이 팝업 창 혹시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 상태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영사 혹시 팝업 창 보입니까 이게? 안 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내가 또 80에서 확인을 해야 돼서 아무 말 없으면 잘 보이는 걸로 아는데 별거 아닌데 그쵸? C 드라이브에 자 그러면 아까 어디 있습니까? 워크스페이스 05에 요 폴더 통째로 그냥 클릭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빨간 표시가 안 난다는 말은 제대로 불러와진다는 거고 피니시 누르면 지가 왼쪽에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이렇게 쭉 들어올 겁니다. 그죠? 지금 왜 이렇게 느리지? 지금 하나씩 하나씩 불러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렉이 걸려가지고 이 정도로 느리진 않는데 우리 톡으로 하다 보니까 또 튕겼나 봅니다.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래서 자 PPT는 나중에 모아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수업 방식은 소스 코드로 처음이니까 어려울 수 있겠죠? 소스 코드 위주로 먼저 한 다음에 그림 PPT하고 이런 걸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뭐 상속에 대해서 개괄을 좀 해야겠지만 자 상속 개괄만 조금 하고 합시다. 그래도 조금 수업 진행이 안 매끄럽지만 자 헷갈리는 건 좀 끄고 상속 어차피 두 번, 세 번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 왜 이런데지 오늘따라?
모니터를 2개만 쓰든지 해야지. 왔다 갔다 한다. 자, 상속을 그러면 왜 하는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합니다. 맞죠? 이론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코드 위주로 배워야 될 거고, 상속이라는 말은 부모 거를 자식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를 잘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문과적으로 생각하면 상속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자식한테 물려준다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영어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영어를 간단하게 보면 inheritance, inherited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어는 주다, 받다. 갑자기 영어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능동태, 수동태는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는 아시죠? 뭐냐면 능동태는 내가 주는 거고 수동태는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BED 알잖아. 그렇죠? 그래서 상속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수동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그 자체가 수동태이기 때문에. 뭔 말이냐니까 상속은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속은. 다시 말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속을 자식한테 해준다 이런 개념은 없다고.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건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들이고 부모님한테 나는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상속의 개념이라는 거는 내가 클래스를 만들 때 부모 거를 가지고 내가 받는다. 그렇죠? 상속은 받는다라는 겁니다. 개념이. 그래서 받는다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화면 자체가 inheritance라는 게 나는 주어가 자식이란 겁니다. 자식. 내가 상속해준다 이런 건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받아올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만들 때 부모를 만들어 놔야지 내가 자식의 입장에서 받아올 거니까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자식의 입장에서 계속 보는 겁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우리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거는 부모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받아서 사용하는 거. 뭐 그런 관점을 보시고 그러면 상속을 왜 하는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유전적인 상속, 유사 상속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죠? 자, 밑에 한 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예전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상속은 클래스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다. 근데 이제 재사용하라는 이게 좀 약간 주관적인 표현인데 재사용이라는 표현은 이제 좀 잘 안 씁니다. 이렇게. 재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재사용하려면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참조해서 쓰면 돼요. 참조. 나중에 참조의 개념, 포함의 개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정리를 한번 할 건데 아키텍처 하면서 지금은 이제 기본 문법을 하는 거라서 어떻게 되냐면 상속이라는 거는 재사용의 개념이 아니라 부모의 클래스 안에다가 뭔가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내가 재사용의 개념이긴 한데 부모에 있는 속성들을 갖다가 메서드를 갖다가 내가 쓰겠다라는 거지. 부모의 멤버 변수, 부모의 멤버 메서드를 내가 쓰겠다. 그러면 부모 거를 내가 그대로 가져오니까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부모 것도 다 내 거고 내 거는 원래 내 거고 예를 들어서 부모의 멤버 변수가 2개고 메서드가 3개다. 그러면 총 5개의 멤버가 있잖아. 그렇죠? 내가 부모를 상속받으면 일단 5개는 다 내가 쓸 수 있는 거야. 다 부모 거는 5개. 그리고 나는 딸랑 멤버 변수 하나랑 메서드 하나만 있어. 그러면 내 거는 멤버 변수 하나, 메서드 하나 이렇게밖에 없단 말이야. 그죠? 하지만 내가 부모 거가 5개 있으니까 내 건 총 7개가 되는 거지. 내 코드 만들 때 나는 2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라고. 그런 걸 위해서 쓰는 거다. 그거는 이제 코드를 먼저 통해서 볼 거고. 그래서 상속에 대한 거는 뭐 그림 같은 거는 나중에 한번 볼 거고. 그래서 요것만 보고 합시다. 요것만 코드로 바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상속의 장점은 클래스가 간결해진다. 간결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부모께 있고 자식께 있으니까 2개로 나눠진 느낌이잖아. 그죠? 부모 거에는 아까 말했듯이 뭐 2개, 3개에서 총 5개가 있고 나는 2개, 내 거에는 2개만 만들면 되잖아. 그렇죠? 클래스가 2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2개가 간결화가 돼 있다는 거지. 1개로 나누느냐, 2개로 나누느냐. 이 간결화는 클래스를 많이 만들수록 간결화가 되는 겁니다. 맞죠? 한 단위로 봤을 때 작은 거를 갖다가 간결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잘 안 될 때는 그냥 public static void main에다가 다 때리 박으면 그게 50줄, 100줄 넘어가면 간결하진 않잖아. 그렇죠?
대신에 클래스 1, 2, 3, 4, 5 클래스를 5개 나눠서 100줄이지만 20개씩 나눠 놓으면 간결해진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간결화됐으니까 당연히 클래스 관리가 용이하다는 거는 클래스별로 분류를 잘 해놓으면 이게 관리하는 게 편하다는 거죠. 모르겠고 그냥 메인에다가 100줄씩 박으면 그거는 용이하지 않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 생산성 향상이라는 거는 나눠 놓고 우리가 폴더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클래스를 폴더 정리했고 많이 나눠 쓰니까 잘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익스텐지 키워드인데 이제부터는 코드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할 때마다 바꿔줘야 돼. 잠시만요. 여담이지만 제가 이거를 화면을 이제 다 보이는 걸로 스트리밍으로 한번 해보니까 되게 속도가 느려가지고 제가 1학년 다른 수업할 때 그 테스트를 좀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렉이 걸려가지고 막 끊겨가지고. 그래서 화면 공유를 바꾸는 게 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면 좀 바꿀 때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클립스 한번 켜놓으면 이제 쭉 가겠습니다. 이걸로.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거를 한번 봅시다. 코드 보면서 자, 일단 클래스를 따로 나눠 놓지는 않습니다. 이게 볼 때는 이게 좀 편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리긴 하네. 네. 아, 또 이게 워크스페이스가 바뀌니까 좀 불편한 게 아니네. 글자를 좀 켜주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살짝 누르고 프리퍼런스가 뜨면 그래서 텍스트 에디터, 뭐 컬러앤 폰트 있잖아, 그렇죠? 컬러앤 폰트 누르신 다음에 에디트 누르고 20 정도,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모니터가 작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크게 키워서 그리고 이런 창도 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따로 떼놓진 않았는데 뭐 떼놓는 거는 요거 간단하게만 한눈에 한 다음에 정리할 때 다시 분리시킬게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터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클래스 한 마리가 있죠. 원래 떼놓는 게 정석인데 한눈에 보는 게 또 편하니까. 자, 클래스 한 마리가 있고 요게 뭐냐면 부모 클래스가 될 겁니다. 이게 부모 클래스. 우린 바로 봅시다. 부모 클래스. 부모 클래스. 이제 상속을 받을 거예요. 부모 클래스는 보니까 멤버 변수 한 마리 있고 메서드 한 마리 있고 메서드 두 마리 있습니다. 좀 뭐 생성자는 또 따로 없네, 그죠? 생성자는 또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뭐 생성자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럼 기본 생성자가 작동을 할 거고 뭐 대충 예를 보니까 포인트라는 거는 점이라는 클래스고 XY 인마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프라이빗을 딱 잘 적용해놨네, 그죠? XY 변수를 프라이빗 그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메서드 set 그러니까 set 메서드인데 정확하게 set XY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셔도 되긴 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그냥 set이라고 했습니다. 예제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 두 마리를 받는 거고 두 마리 받아서 X 값, Y 값에 지정해 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멤버 메서드는 뭐가 되냐면 show 포인트 그냥 딸랑 출력하는 거네요. XY를 출력해 주는 거. 출력해 주는 거. 쉽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자, 요게 부모 클래스고 요거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그게 뭐냐면 조금 좀 가독성이 포인트를 상속받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자식 클래스입니다. 자식 클래스. 설명은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요게 자식 클래스. 겁나 쉽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익스텐즈. 부모를 상속받는다. 누가? 칼라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거지. 주어는 클래스 칼라 포인트를 만드는데 내 거 만들 거예요. 내 거. 내 거 만드는데 부모에 있는 거를 익스텐즈 상속받는다. 자, 익스텐즈는 영어로 하면 확장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확장. 자, 확장이란 뜻은 포인터라는 거에 변수 두 마리랑 메서드 두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총 4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4개. 4마리를
가지고 올 거고 이 부모 것도 다 내 겁니다. 이제 부모 것도 다 내 거예요. 이렇게. 부모 것도 다 내 거고 그 내 거 부모 거 일단 4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맞죠? 칼라 포인트가 자식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여기 좀 헷갈릴까 봐. 천천히 할게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식 클래스는. 그죠? 뭐 포인터는 부모 클래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면 또 여기 뭐가 있냐면 인마는 멤버 변수를 스트링 칼라 색깔이라는 거를 하나 가지네. 그죠? 멤버 변수로 인만 한 마리밖에 없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메서드는 뭐냐면 이 칼라를 갖다가 지정해 주는 거. set 칼라라는 메서드 한 마리 있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how 칼라 포인트인데 요 멤버 메서드는 뭐냐면 칼라가 뭔지 출력해 주는 거. 이게 스트링 값입니다. 칼라가 딴 게 아니고 스트링 값. 요게 빨강이냐 파랑이냐 출력해 주고. 그리고 나서 또 요거 뭐 있냐면 쇼 포인트는 갑자기 생뚱맞게 나왔단 말이에요. 천천히 보면 요 쇼 포인트는 어디냐면 포인트 클래스의 쇼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하게 포인트 클래스는 부모의 그렇죠?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들고 온 겁니다. 맞죠? 설명을 좀 더 하면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 뭐 좀 더 해주면 좀 창을 좀 늘릴게요. 지금 필요 없으니까. 뭐 다 아는 거지만 좀 자세히 설명하면 클래시가 아니고 클래스 그죠? 자, 부모 클래스의 멤버 메서드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 것도 내 거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인마가 아니고 부모님 거죠. 그 부모님 거를 내가 다 내 거 쓰고 내 거는 한 개 이거랑 이거는 또 추가됐잖아. 그렇죠? 지 거는 요거 딸랑 2개였지만 이게 뭐 금수저라서 그런지 다 받아서 쓰는 거지 이게 위에 것도. 그래서 뭐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고 지금 구조가 칼라 포인트에서 포인트 안에 있는 거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주인공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칼라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만들 건데 만들 때 포인트란 클래스를 갖고 오는 거. 이게 주인공이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쵸? 자, 칼라 포인트라는 거를 만들었으면 결국은 인마는 또 어디 가냐면 이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객체 지향 기반으로 가는 거지. 그럼 칼라 포인트라는 걸로 만들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칼라 포인트로 가면 여기 칼라 포인트의 cp라는 객체 만들잖아. 그죠? 만들어서 그래서 cp.set 쓰고 cp.set 칼라 쓰는데 자 사용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전에 포인트의 P거는 뭐냐면 이거 부모는 그냥 부모 거는 원래랑 똑같아요. 그렇죠? 부모 클래스지만 부모 클래스도 클래스니까 인마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인마밖에 없었잖아. 그렇죠? 인마나 사장의 상가랑 똑같다고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 포인트랑 클래스를 가지고 멤버 변수랑 그 다음에 메서드 쓰는 건데 그건 여기 오면 포인트 P를 만들고 뉴 포인트 똑같고 그쵸? P에 set 1, 2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잠깐만 요거 주석 처리하고 일단 확인부터 해봅시다. 자 1,2라는 거를 세팅을 했고 XY에 그 XY 출력하는 거 했잖아. 그럼 컨트롤 엔터 컨트롤 F11 자 돌려봅시다. 똑같이 처음이니까 막 빼기만 좀 합시다. 요것도 좀 작게 나오네. 나중에 고칠게요. 글자 보이시니까 어쨌든 1,2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똑같은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식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냥 이것도 지는 클래스니까 클래스 만드는 건 똑같죠.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set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set. 자 근데 이 set 메서드는 어딨냐면 지는 set 메서드가 없습니다. 자식에는 한눈에 천천히 보려면 여기 보면 칼라 포인트라는 놈에 보면 set 칼라라는 거랑 show 칼라 포인트는 있어 set은 없잖아. 그쵸?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상속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이거 set은 짓게 없단 말이야. 부모 거란 말이야. 그냥 부모 것도 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지.
G는 셋이 없지만. 그래서 부모 거의 셋 3, 4는 XY를 지정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CP라는 놈은 색깔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XY도 갖고 있다. 부모의 XY. 이것도 지가 갖고 있는 겁니다. 지 겁니다. 이것도. 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거지만 3과 4. 부모 거지만 3과 4가 내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셋칼라 같은 경우에는 G 메서드잖아. 그렇죠? 원래 지 거. 거기에다가 칼라라는 변수에다가 레드라는 스트링을 집어넣어 준 거고. 정말 간단하죠? 그 다음에 쇼칼라 포인트. 이건 또 지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실행을 또 시켜보면 자, 레드 3, 4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레드 3, 4. 자, 그리고 또 여기도 이제 뭐냐면 CP에다가 한 개 더 추가해 보면 CP에 show 포인터. 그쪽? 그냥 지가 추천해 주잖아, 이렇게. 아니야. XY 좌표 한 번 더 출력해 보는 겁니다. 원래는 1,2였는데 이제 바뀌었겠죠? 3,4로. 3,4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상속에 간단한 예제지만 여기에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유리하다면 만약에 부모가 없었다면 인마들이 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부모가 없었다면 이런 거지.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부모가 없었다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가 없었다면 이렇게 된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도 틀린 건 아니죠. 뭐 상속 받았지만 상속도 필요 없긴 한데 여기다가 주석 상속 안 받았다면 이런 거죠. 칼라 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두 개 합친 겁니다. 두 개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진 거. 이렇게. 아주 쉬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좀 쉬운 내용으로. 자, 이게 기본이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보세요. 인마가 이렇게 이런 것들 있잖아. 부모의 XY라는 게 있잖아. 그쵸? 근데 자식에도 XY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부모에도 XY도 있고 내가 XY도 있고 틀린 문법 아닙니다. 이거. 내 XY도 있고 부모 XY도 있고 지는 XY가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해요. 근데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일단 칼라 포인트 자신은 지가 주어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직계 우선입니다. 원래 사람은 옥수 이적이기 때문에 GXY가 우선이고 아니 뭔 말이냐니까 지금 XY, XY지만 이게 객체가 되면 인마가 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여기에 1과 2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3과 4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칼라 포인트의 객체로 만든 객체는 1과 2, XY를 출력해보면 1과 2가 나오니 3과 4가 나오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본질적으로는 1과 2도 있고 3과 4 둘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럼 내가 1과 2를 부를 수도 있고 3과 4를 부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가 된다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내가 문제를 제거해 보는 겁니다. 셋이라는 메소드도 있는데 내가 셋을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메소드를 부모 있는 거 똑같이.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똑같으니까 어차피 작동하는 짓이 똑같으니까 뭔 차이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했어요. 내 거는 부모님과 좀 차별적으로 요 x 값이 들어오면 x 값을 그대로 넣지 않고 가중치로 더하기 10을 줘가지고 넣을 거고 y 값도 가중치로 더하기 10을 넣어서 해줄 거다. 그렇죠? 서로 다르잖아. 그렇죠? 위에 거는 단지 x를 x에 집어넣고 y를 y에 집어넣는데 내 셋은 이름은 똑같지만 10을 더해서 넣어주고 y도 10을 더해서 넣어주고 이렇게 되면 지금 만들 때 두 개를 만들어놨는데 사용할 때 셋이 인마를 쓸 건지 인마를 쓸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법칙을 이제 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내려놓고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맞죠? 부모와 같은 이름의 멤버들 변수 혹은 메소드들 를 지금 만드는 거지만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 특징 같은 거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의문을 한 개 가지고 일단은 상속에 대한 구조는 정말 간단합니다. 맞죠? 문법적인 거는 우리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냥 객체 만들어서 자식 객체 만들어서 갖다 쓰시면 돼요. 부모고 자식이고 구분 없이. 자식은 뭐 그냥 다 되는 거.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실 거고. 자, 두 번째 예제. 자, 요것도 좀 옮겨놔야겠지만. 자, 두 번째 예제에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 protected라는 게 들어오는데 protected. 자, person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privacy라는 게 있고 그죠? private. 그다음에 default라는 게 있고 여기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여기 1번 private 맞죠? private. 2번 default. 그죠? 줄 맞춤이 좀 안 돼 있네. 순서는 3번 protected, 4번 public. 우리 순서로 하면 private를 변수라고 하라고 했고 그쵸? public 같은 거는 쓰지 말라고 했고 그쵸? 변수에서 지금 멤버 변수에 관련된 겁니다. 멤버 변수의 접근 제한자. 네 종류잖아 그쵸? 근데 지난 시간에 할 때까지는 뭘 했냐면 멤버 변수는 무조건 프라이빗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일단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개 더 합니다. 퍼블릭은 일단 쓰지 말라고 했고 쓰면 안 됩니다. 맞죠? 이것도 뭐 쓰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변수 같은 게 퍼블릭 쓰긴 한다고. 진짜 예외적인 경우고. 일단 쓰지 마시고 그쵸? 디폴트도 원래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디폴트가 처음에 디폴트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주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뭐 과제할 때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편하긴 하겠죠. 그쵸? 근데 객체 지향 과제 오면서부터는 이런 걸 좀 잘 지켜주시고 그쵸? 그 전에 뭐 if문, for문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거 안 해줘도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맞죠? 이제 객체 지향을 배웠다면 이 앞에다가 private를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맞죠? 이것도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쓰지 말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요것만 내가 쓰라고 했는데 이제 요 한 마리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쵸? 자, protected는 이제 내가 person이라는 걸 만들 때 protected는 언제 만드냐면 여기다가 protect니까 여기 protected 변수는 언제 만드느냐. 자, 이거는 뭐냐면 계획적인 애들만 만드는 거예요. 이제 person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person 지금 주어가 person이잖아. 죠 person 클래스가 앞으로 자식 클래스를 가질 가능성이 있을 때 자식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식 자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녀 계획 이거 자체가 프로텍트는 자녀 계획 세우는 거 이렇게. 그래서 프로텍티드로 해놓으면 이제 프로텍티드로 변수를 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키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 자식이 상속을 받아가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하지만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서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5장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펄슨 부모 객체를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맞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실무 가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모 클래스를 만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거의 없을 거예요. 나중에 또 정리 한번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펄슨 클래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펄슨 클래스를 상속받는 스튜던트 클래스 만드는 걸 할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프로텍티드로 실무에서는 변수 만든 일을 거의 안 할 거다라는 거. 일단 미리 말씀드립니다. 맞죠?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기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 이렇게 프로텍트 사용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럼 뭐 프로텍트를 만들어냈다면 이제 앞으로 상속 가능성이 졸라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됐죠? 프로텍티드 됐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프라이빗은 접근 안 된다는 걸 안단 말이야. 그러면 잠깐만 앞에 예제를 한번 가볼까? 앞에 예제에서는 자 프라이빗으로 해놨잖아, 그쵸? 프라이빗. 이것도 프라이빗으로 해놨어요. 문제 없잖아, 그쵸? 이건 왜 프로텍트를 안 했느냐 생각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 안에서 있죠? 자식 클래스 안에서 내가 뭘 할 거냐면 요거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쇼 포인트라는 메서드 한번 복사해 볼게. 위에 거 부모 거 똑같이 해볼게. 자, 쇼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복사를 했는데 보입니까? 이 X가 지금 빨간 줄 떴어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류 났습니다. 이게 빨간 줄 난 거 보이죠? 42라인에 XY는 부모 거라서 있죠. 부모 거라서 내가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사용 못 한다고. 여기서는 그렇죠? 아니 내가 부모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의 XY는 아까 전에 뭐 세팅 잘 되던데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고 부모에 있는 메서드 있죠. 부모에 있는 메서드는 뭐냐면 여기 보면 set이라는 메서드가 퍼블릭으로 돼 있어요. 이 퍼블릭으로 돼 있다는 말은 이 포인트 안에 퍼블릭으로 된 set 메서드는 칼라 포인트라는 자식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퍼블릭은 막말로 개나 소나 다 쓰는 거잖아. 그렇죠? 자, 이 set이라는 메서드는 칼라 포인트도 쓰는 거고 그리고 메인 메서드가 있는 이 클래스 안에서도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렇죠? 퍼블릭은. 그러면 이 퍼블릭 set 메서드를 통해서 XY를 접근한 거예요. XY는 지금 보안이 걸렸습니다. 이거는 뭔 말이냐니까 포인트의 XY는 있잖아요. 그죠? 부모인데 프라이빗은 자식한테도 안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식한테도. 그러니까 상속을 한 것 같지만 상속이 가시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XY를. 부모의 XY는 접근이 안 됩니다. 프라이빗으로 하면. 그럼 부모의 XY를 접근하려면 부모님께서 열어준 퍼블릭 형태의 set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만 된다. 접근 안 된다. 맞죠? 이렇게. 자,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헷갈리니까. 부모에서 프리베이스로 선언한 멤버 변수는 접근이 안 된다. 부모한테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접근하고 싶다면 부모의 메소드를 통해서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메소드를 통해서 하라. 됐죠? 이렇게.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보는 게 더 퍼블릭. 그죠? 근데 자, 퍼블릭으로 해놓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서는 바로 퍼블릭으로 해놓으면 여기 있죠. 요말 퍼블릭으로 해놓으면 요 set이라는 메서드는 칼라 포인트에서도 쓰지만 막말로 아까 진짜 개나 소나 다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set은 포인트의 set이니까 어떻게 썼냐면 이 안에서도 p.set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p.set.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요 set이란 놈을 아무 때서나 못 쓰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요 말을 내 자식한테서만 쓰게 프로텍티드로도 바꿀 수 있는 거지. 프로텍티드 이렇게 프로텍티드를 주면은 요 set이라는 메소드는 요 안에서만 써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요 안에서만 써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종류가
프로텍티드는 우리 자식만 써라 이겁니다. 우리 자식만. 포인트라는 놈은 우리 자식만 쓰세요.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 예제는 계속 반복되니까 새로운 예제로 다시 들어갑시다. 된 거. 그래서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좀 바꿔봅니다. 맞죠? weight, 몸무게, 나이, 키, name 있고 이거는 부모만 볼 수 있다. 이 weight는 부모만 볼 수 있고 접근하려면 여기 인마는 프라이빗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딱 나오는 게 느낌적으로 이거는 부모님이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접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모님의 set, get, 메서드에서만 저걸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겠죠? 요거에서. 근데 이거는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해놓으면 원래 프라이빗이 뭐 자기 거를 자기가 쓰는 건 상관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사고를 확장해야 되는 게 자, 프라이빗은 set get으로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 하이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웨이트와 하이트가 쓰여지는 게 어디냐면 이제 이거를 상속받는 밑에 걸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 부모 거를 상속받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예요. 클래스. 자, 여기는 직거는 또 있어요. 이렇게 직거. 자,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멤버 변수 없다. 맞죠? 없잖아. 그렇죠? 일단 멤버 변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잖아. 하지만 G는 없는데 여기서 내라는 말은 여기 스튜던트입니다. 맞죠? 저 스튜던트란 말이지. 멤버 변수 하나도 없는데도 이거 봐봐. 이 age랑 name이랑 height랑 게 있잖아. 그쵸? 지는 만들지도 않고 쓰잖아. 부모 거를 쓰겠다는 거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 형태대로 보면 age, name, height. 자, 이거 age가 위에 거랑 좀 보면 age는 디폴트잖아. 그쵸?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잠깐만. R이 좀 안 맞네. 한글 때문에 갔었다. 1 맞죠? 디폴트. 사용 가능. 뭐 이건 표시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빨간 줄이 아니니까 사용했겠죠. 그쵸? 두 번째 name. 자, name은 뭡니까? name. public. 이거는 진짜 아무나 다 사용하는 겁니다. 맞죠? public. 당연히 사용 가능. 사용 가능입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height. 확인해 보는 거 참개다. height는 height는 protected인데 사용 가능하네. 그렇죠? 부모 거를. 이게 제일 정상적인 겁니다. 이거 깔이 안 맞아지나?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이래서 탭을 써야 됩니다. 탭을. 그렇죠? 탭을 써야 됩니다. 맞죠? 이게 또 깔이 딱 안 맞으면 이게 성격상 좀 이게 안 맞거든. 프로그램은 원래 그래요. 이렇게 칸이 안 맞거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weight는 뭐냐면 private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용 불가, 사용 불가능. 부모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weight는 이걸 딱 주석을 처리해주면 이게 빨간 줄이 난다고. 자식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렇게 프라이빗 해놓으니까 못 쓴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protected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원리가 그냥 나온 거죠. 그렇죠? protected는 내를 상속받은 자식 안에서입니다. 자식 안에서. 정확하게는 자식인데 자식의 멤버 함수입니다. 맞죠? 메서드 안에서입니다. 메서드에서. 그러니까 인마들이 어디서 사용되지냐 하면 이걸 정리를 하면 자식 클래스의 그렇죠? 메소드 안에서 사용되어지느냐 맞죠? 그거를 묻는 겁니다. 맞죠?
가능한 거는 이거 여기서는 뭐 다 가능한데 안 되는 건 프라이빗만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프라이빗만. 그렇죠? 이렇게. 요게. 그러니까 요게 당연한 게 아니고 셋이 메서드 안에서 쓰는 게 메서드 안에서. 셋이란 메서드든지 다른 메서드든지. 물론 생성자 포함이죠. 그렇죠? 영역을 생성자 포함. 생성자도 메서드니까 맞죠? 그 안에서 사용되어지느냐 마느냐 그 문제를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접근을. 그러면 펄슨 받는 데서 이제 웨이트는 프라이빗이라서 사용 불가능하다. 요것만 잘 하시면 된다. 그렇죠? 오류 돼 있는 거. 요것만 잘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웨이트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저 set weight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 set weight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set weight는 set get은 원래 퍼블릭으로 써주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밖에서 접근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도. 왜냐면 protected 이렇게. 프로텍티드로 하면 뭐가 하냐면 펄슨도 지 자신의 객체 있잖아. 그렇죠? 지 자신의 객체. 그러니까 요거는 프로텍티드에 넣으면 set weight랑 get weight는 일단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내 안에서란 말은 이거잖아. 그렇죠? 뭐냐면 여기다가 뭐 void a 안에서 아까 했던 거 계속 반복돼요. 이렇게. 여기서 뭐 get weight를 쓴다. 자, 내 자신의 A라는 메서드에서 get weight를 쓰면 인마는 프라이빗으로 해도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 일단 당연한 거죠, 이거. 이거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쵸? 하지만 요거를 갖다가 get weight라는 메서드를 펄슨이랑 객체에서 만들었으면 안 될 거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럼 요거는 자, 뭐냐니까 set weight를 프라이빗으로 만드니까 임마 봐봐. 프라이빗으로 만들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써야 돼. 요 안에서만. 이 영역 안에서만. 프라이빗. 자식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set weight은 자식을 못 쓴다 봐. 임마 빨간 줄 났잖아. 그쵸 지금? 이제 자식도 버렸습니다. 이렇게. 상속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못 쓰는 거야. 이렇게. 그쵸? 프라이빗으로 하면 상속 못 받는다. 그쵸?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protected 라는 것까지 열어주면 protected를 열어주면 지금 요거 쓸 수 있잖아. 그죠? 요거. 자, 그럼 프로텍티드로 열어놓으면 여기서 자식에서는 쓸 수가 있는 거고, 그죠? 퍼블릭으로 해놓으면 뭐 전부 다 쓰는 거죠. 다른 클래스까지. 퍼블릭, 그죠? 그래서 세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개될 거라서, 그죠? 어차피 공개될 거라서 뭐 다른 데서도 쓸 수 있게는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데서 쓸 수 있게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텍티드 정도만 오늘 조금 계속 많이 하는데 그렇죠? 프로텍티드가 붙는 게 변수냐 메서드냐 하는 거고 그죠? 여기는 프로텍티드 붙여도 무방하겠지만은 어차피 세터 게터는 다른 데 공유하는 의미로 많이 쓰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퍼블릭을 많이 쓴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요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고 지금 프로텍티드에 대해서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만들 때는 자식 저 밑에 보면 스튜던트의 s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객체 만들어서 s.set 해서 접근을 해서 쓴다. 이렇게 s. 해서 쓴다. 그러면 좀 차이 나는 거는 뭐 아까랑 똑같이 예제는 이런 거죠. 원래는 하면 뭐 이제 마무리를 좀 할 건데 오늘 좀 처음이라서 몸필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person이라는 클래스로 P1을 만들어서 new person 하는 거는 원래 부모라는 거고 부모는 원래 지가 가진 거를 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 set weight 이런 게 있을 거고 weight 값 뭐 50kg 이렇게 막 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P1.get weight 쓰는 거고 뭐 이거는 원래 쓰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그렇죠? 이거는 원래 하던 거니까 이게 객체 지향 이까지가 객체 지향이었고 여기서 좀 확장한 게
S는 부모에 있는 거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set이라는 놈의 메서드는 자식 지 거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추가로 좀 더 해보면 부모 것도 내가 써지나 이렇게 보는 거지. S 점 자 그러면 뭐 set weight 써지는구나 맞죠? 이렇게 써지는 걸 볼 수 있잖아 그렇죠? 뭐 52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set weight라는 메서드는 부모의 거지만 이거 지금 자식입니다. 진짜 자식. 자식의 입장에서 상속받았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걸 또 한번 바꿔보는 거지. 그러면 아까 set weight를 여기서 쓰고 있어서 좀 문제이긴 한데 그럼 set weight를 할 때 여기를 프라이빗으로 만들면 그렇죠? 프라이빗으로 만들면 일단 요거 상속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렇죠? 상속 불가능하고 당연한 거겠지만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상속이 안 됐습니다. 지금 못 쓴단 말이야. 그럼 좀 밑에 내려가 보면 이거 부모 거란 말이야. 안 된다고 부모가. 그렇죠? 안 써지는 겁니다.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한 단계 더 넘어온 거죠. 나는 스튜던트인데 set weight라는 거는 상속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서 잠금 블럭을 걸어 놓으셔서 프라이빗으로. 그러면 요거를 protected까지 하면 요건 상속이 가능하거든. protected는. 그럼 protected는 상속이 가능해서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밑에 내려가면 이제 가능하잖아. 그렇죠? 가능합니다. 맞죠? 이렇게. 됐죠? 자, 그렇고 뭐 퍼블릭으로 하면 당연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개 set weight를 protect를 했을 때 상속이 되는가? 요거 주석 처리를 딱 해보면 당연히 상속되는 겁니다. 맞죠? 이게 제일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한 거는 프로텍티드 하나 정도 하는 거고 그렇죠? 프로텍티드만 잘 아시면 될 것 같고 프라이빗으로 차이 아시고 그러니까 변수는 프라이빗이냐 프로텍트냐 두 개 구분하시고 메서드는 프로텍티드냐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까지도 다 씁니다. 메서드는 이제 한 개 더 늘어났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API 같은데 나중에 자바 API 같은 거 쓰다 보면 내가 다 퍼블릭으로 많이 쓴다고 했지만 프로텍티드 된 것도 또 꽤 많습니다. 유행이 관리적으로 두 개 다 공개를 하는 건데 완전 공개냐 자식한테만 공개냐 근데 어차피 자식한테만 공개해도 자식의 메서드 인마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한 단계 더 가잖아. 인마는 결국은 여기서 쓰려고 하면 인헤리턴스에 쓰려고 하면은 인마는 공개로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요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그럼 또 프로텍티드로 또 바꿔보는 거야. 프로텍티드. 그죠? 프로텍티드. 아무 문제 없잖아. 그렇죠? 자식에게도 이게 상속이 가능한 거고 자세히 보면 요 set이라는 메서드는 S의 내 거잖아. 내 거. 그렇죠? 내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뭐냐면 프라이빗으로 했을 때 그렇죠? 프라이빗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스튜던트 내 안에서는 쓸 수가 있는데 이 set이라는 메서드를 인헤리턴스 안에서는 못 쓰잖아. 그렇죠? 인헤리턴스 안에서 쓰려고 했잖아. 그렇죠? 접근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임마는 프라이빗은 어차피 여기서 쓸 거니까 퍼블릭이나 프로텍티드 둘 중에 하나로 해줘야 될 거다. 이렇게 그렇죠? 알겠죠? 프라이베이트. 좀 지겹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렇게 원래 지겨운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해놓고 프라이빗 말고 좀 뭐야 이게. 퍼블릭으로 해놓읍시다. 됐죠? 그래서 오늘은 뭐 요거 하나 진짜 길게 설명하는데 객체지향에서는 뭐 이거 말고 딴 것도 없습니다. 익스텐즈 말고는.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만 잘 하시면 되고 오늘 뭐 새로 공부하고 이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죠? 요거에 대한 예제를 나중에 이제 왜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하냐면
한 개 한 개씩 할 때는 되는데 나중에 이제 섞일 거예요. 이렇게. 프라이빗 퍼블릭 패키지 막 섞이면서 클래스 여러 개 섞이고 나중에 인터페이스랑 섞이고 막 이게 클래스인지 메서드인지 막 헷갈리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논리적인 거를 정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죠? 지금은 한 개씩 한 개씩 그냥 얘를 살펴본 거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정리를 쫙 다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맛배기 정도로만 이렇게 상속에 대한 거 익스텐지 하나만 해서 일단 했습니다. 맞죠? 오늘 요 기본적인 내용만 좀 숙지를 하시고 정리하고 오늘 또 시간이 좀 많이 길어져 가지고 오늘 수업은 요 정도 하도록 하고요. 일단 뭐 좀 재미없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코드 보면서 그냥 감상을 하시고 그죠? 나머지는 복습 위주로 먼저 하시고 뭐 예습을 하셔도 이렇게 주로 복습을 좀 많이 해 놓으십시오. 복습을. 그죠?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상속 이어서 좀 쭉 나갈 거고 상속까지는 일단 좀 빨리 달리도록 하고요. 이게 빨리는 아니고 천천히 상속 끝나고 나서는 좀 빨리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상속까지 하고 총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상속까지 묶으면 뭐냐 객체와 지금 어차피 객체가 누적된 게 상속으로 계속 온단 말이야. 객체를 알아야 상속은 당연히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 두 개가 다 완성이 되면 그걸 섞어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다루도록 할 거고 일단은 상속까지만 좀 달려봅시다. 상속까지만 천천히. 이건 진짜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바뿐만 아니라 파이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뭐 노드.js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노드.js가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니까 뭐 C++도 똑같은데 C++ 내용이 조금 더 많습니다. 메모리가. 그렇죠? 기본적인 틀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객체 지향은. 그래서 지금 뭐 자바를 샘플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나머지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기본기니까 천천히 하시고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이벤트 처리 그다음 화면 GUI 이런 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면 이게 다 되면 구조적인 문제고 테크닉 문제이기 때문에 뭐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든지 뭐 스레드를 돌린다든지 소켓 돌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기본기에 제일 충실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스레드 돌리고 이런 걸 예를 들어도 어차피 그거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쓰느냐 스레드라는 객체를 상속받아서 내가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런 문제인 거지. 그렇죠? 문법적인 게 좀 막혀가지고 논리가 좀 헷갈리는 거지. 문법을 알고 나면 당연히 병렬로 들어가는 스레드 있죠? 그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 당연한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론적으로 운영체제 가면 뭐 이렇게 관리 막 아직 운영체제는 아직 안 배웠나?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운영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리 어떻게 돼요? 운영체제 지금 3학년 2학기인가? 3학년 이렇게 배우고 있죠, 지금.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은 이런 걸로 구현을 했다는 내용들일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스레드 돌려갖고 막 지금 뭐 나중에 막 세마포 뭐 데드락 걸리고 막 이런 거는 그 이론적인 손으로 그리는 내용이고 결국 우리가 구현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물론 우리가 운영체제 구현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이해하는데도 그렇게 연계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걸 좀 생각을 좀 해놓으시고 이해가 하여튼 각설하고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별 내용이 없었지만 오늘 다 그런 겁니다. 맞죠? 하여튼